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저는 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1988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당시 헌법연구원으로 파견되어서 1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이시훈 재판관님을 수행하여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 헌법재판관께서 저희들에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몇 년이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6년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는 헌법재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아마도 좀 더 장기간 임기를 늘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다른 방법도 없고 하여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세 분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함에 따라 세 사람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도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곧 만료되어서 결국 8명이 탄핵 심판을 처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큰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일 때는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정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 당의 사건도 처리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제도의 흠결은 우리나라 헌법재판 제도가 발전하는 데 큰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헌법 규정을 떠나서 우리가 새로이 헌법을 만든다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공석 사태가 생기는 것을 많이 완화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법적인 안정성도 오히려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법관의 임기를 없애고 종신제를 보장하여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1명 또는 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려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나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한 정권에서 대부분의 재판관을 교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엔 법적인 안정성을 크게 흔드는 요소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공화국 시절에는 법관 추천회의라는 회의체를 구성하여서 대법관을 추천하여서 임명하는 제도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도 결국 시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입김이 추천회의에 들어가고 또 정략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서 제대로 된 추천회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서 그 뒤에는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토론 문화가 활발하지 않아서 토론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없는 한 토론이 될 수가 없는 아주 특이한 환경에 있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특유한 문화 현상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외국의 제도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성공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혼자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재의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하여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토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